안녕하십니까. 시니어를 위한 컴퓨터 입문 시간 그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건강 및 의료 정보 보기입니다. 자, 의료 정보라든가 이 건강에 대한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유료 정보가 있고 무료 정보가 있습니다. 물론 유료 정보가 그만큼 가치도 있겠지만은 이 기초 과정에서는 유료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입력해야지 또 결제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좀 더 숙달이 되어야 유료 정보를 검색하게 되기 때문에 먼저 오늘은 이 기초 과정에서는 무료 정보를 검색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료 정보 살펴보는 그 대표적인 정보는 어디서 얻느냐 하면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백과사전 하면은 옛날에는 그 장식용으로 가정에 책장에다 비치해 놓고 그랬었잖아요. 비싼 돈 주고 들여서. 그렇지만 요즘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무료로 바로 네이버 지식백과를 검색하면은 당시 백과사전 이상으로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검색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네이버를 깔아놨습니다. 자, 네이버에 가서 건강백과를 검색을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홈페이지가 뜨는데 맨 위에가 나와 있네요. 건강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메뉴를 살펴볼 때 있어서는 여기에 맨 위에 있는 상위 메뉴가 있습니다. 메인 메뉴. 요걸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검색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요. 이 맨 위에 있는 이 메인 메뉴를 가리켜서 카테고리 검색이라고 합니다. 이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검색어들을 클릭을 해가지고 해당 메뉴를 찾아보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키워드 검색이 있습니다. 키워드 검색은 딱 하나만 검색하는 거예요. 내가 뭘 찾고 싶다, 내가 뭘 검색하고 싶다, 내가 뭘 알아보고 싶다 했을 때 그 검색어 하나만 검색창에다가 넣어서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워드 검색을 하려면 이 위에 있는 지식백과 네모 창이 있죠. 자, 여기다가 넣으면 돼요. 그렇지만은 그럴 때는 딱 하나만 검색하는 것이고, 이 카테고리 검색은 다양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정보를 살펴보면서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검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카테고리 검색을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메인 메뉴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요거 차근차근 보면서 이 중에서 대표적인 질병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여기 보니까 이 카테고리, 먼저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카테고리 질병 증상이란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옆에 숫자가 써 있죠. 15,416 그랬는데 바로 이 숫자가 질병 개수를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를 살펴봐 가지고 이 중에서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메뉴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질병 메뉴를 클릭을 해보죠. 질병 증상을 했더니 이 칸 안에 대표적인 메뉴들이 있죠. 여기서 우리가 관심 메뉴를 골라서 검색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정보를 세분화시켜 놓은 메뉴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암 관련 정보를 보고 싶다. 그렇게 했을 때는 여기 보니까 국가암정보센터 암정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걸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장암, 췌장암, 자궁경부암, 갑상선암 이렇게 쭉 암들이 나와 있죠.
여기서 췌장암에 대해서 나는 검색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여기 췌장암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 췌장암에 대한 내용들이 쫙 있습니다. 자, 췌장암이라는 것은 췌장에 생긴 암세포로 이루어진 종괴입니다. 췌장암의 90% 이상은 췌간의 샘세포에 암이 생긴 선암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요약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걸 읽어보고 그 다음에 뭐 정의라든가 종류, 췌장암, 종양 종류라든가 발생 부위, 그리고 췌장암이 어딘가 위치와 구조가 여기 동영상으로도 나타나 있죠. 그 다음에 췌장암의 기능, 관련 통계, 췌장암의 위험 요인을 또 읽어보면은 흡연이라든가 비만이라든가 만성 췌장염이라든가 가족성 췌장암이라든가 나이, 음주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고 여기 보니까 예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조기검진이라든가 일반적 증상이라든가 진단 방법이라든가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궁금했던 점을 읽어본다 할 것 같으면 췌장암에 대해서 다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전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전 단계로 넘어가려면은 요 상단에 뒤로 가기 화살표가 있죠. 자, 화살표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래 봤대. 자, 이전 단계는 국가암정보센터 암정보에서 멈추고 있죠. 그래서 이 백과사전의 초기 화면으로 가고 싶을 때는 요 상단에 건강백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다시 초기 화면으로 와서 여기 카테고리가 있죠. 자, 여기 두 번째 메인 메뉴 의학과 약학에 관한 메뉴가 있죠. 자, 이걸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부 메뉴가 떠 있죠. 자, 여기서 하나 골라 보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니까 질병과 영양이라는 메뉴가 있네요. 자, 이걸 클릭을 한번 해 볼까요? 그리고 쭉 살펴보겠습니다. 통풍과 영양, 폐렴과 영양, 심근경색과 영양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맨 앞에 있는 통풍과 영양이라는 것을 검색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통풍과 영양, 통풍이라는 것은 퓨린의 대사 이상으로 요산이 체내에 과잉 축적되는 질환이므로 퓨린 함량이 적은 식사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어요. 자, 퓨린 함량이 적은 식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에서부터 쭉 나와 있는데 실천사항이라든가 식단 정보가 나와 있죠. 이 통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양을 섭취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다시 이전 단계로 가지 말고 건강백과로 간다고 그랬죠. 여기 상단에 건강백과. 다시 건강백과 첫 화면으로 갔습니다. 그럼 세 번째 메뉴 의약품 사전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 의약품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이 있죠. 일반 의약품은 약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어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의약품은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고 나서 처방을 받기 때문에 일반 의약품과 같이 약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질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문 의약품 같은 경우는 약 정보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약 정보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검색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디스크가 있어서 이거 약을 먹고 있는데 거기 디스크 처방전을 보니까 파라마세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도대체 파라마세정이 어떤 의약품인가 나는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많은 의약품 정보가 있습니다만 내가 찾고 싶은 것은 파라마세정이다. 그러면은 파라마세정을 찾으려면은 이렇게 쭉 휠을 한번 내려볼까요? 여기 이렇게 휠을 내려서 아무리 찾아봐도 파 부분까지 나오려면 멀었죠. 어디에서 나올지는 모르겠죠. 이랬을 때는 여기서 검색을 합니다. 약 정보로 검색있죠. 자, 여기서 파라마세 쳐주면 됩니다. 자,
파라마세정 그래가지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자, 여기를 클릭을 해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파라마세정이 나왔습니다. 해열 진통 소염제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용법 용량을 살펴보고 그리고 사용상 주의사항 같은 것을 이렇게 쭉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반응이라든가 쭉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약사에게 물어봤는데 이제는 이 검색해서 이렇게 궁금증을 해소가 가능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건강백과를 클릭을 해가지고 네 번째 운동 피트니스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맨 앞에 있는 근력 운동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근력 운동에 가서 맨 처음에 나와 있는 크런치가 있지요. 크런치를 살펴봅시다. 크런치라는 것은 복직근 중 상부를 강화하는 운동이다. 허리 부분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다른 점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가지고 운동 순서가 쭉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운동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허리 근육 강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고 싶을 때는 이걸 보면서 운동을 해도 돼요. 더 좋은 것은 여기 관련 동영상이 있어요. 자, 동영상을 클릭을 하면은 이 크런치에 대한 동영상이 뜨게 됩니다. 여기 설명과 함께 동영상 그림이 나타나요. 자, 이걸 크게 해놓고 볼 수도 있어요. 자, 화면을 크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기에게 필요한 운동을 찾아서 근육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건강백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양 다이어트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세부 메뉴 중에서 뭘 하나 골라볼까요? 여기 외식 음식 영양 성분이 있네요. 내가 외식할 때 그 음식의 영양이 어떤 성분을 지니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내가 막국수를 좋아한다. 그랬을 때는 여기 두 번째 막국수가 나와 있네요. 자, 막국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영양 성분들이 쭉 나와 있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자, 다시 요건 이전 화면으로 가서 만약에 족발을 내가 좋아한다 그러면 족발을 한번 클릭을 해가지고 여기서 영양 성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족발은 당연히 단백질이 많죠. 39g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강백과사전을 이용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네이버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이라는 게 있어요. 자,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 여기 보니까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이라는 홈페이지 제목이 뜨죠. 자, 이걸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선 항상 카테고리 메뉴를 먼저 보라고 그랬어요. 건강정보가 나와 있고 심뇌혈관 질환 정보 나와 있고 의료기관 찾기, 만성질환 건강통계, 열림정보 뭐 이런 식으로 쭉 자, 메인 메뉴들이 있죠. 건강정보를 찾았더니 여기 보니까 왼쪽에 하위 메뉴가 뜨죠. 우선 여기서 하위 메뉴 중에서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질병 및 장애가 있습니다. 자, 이걸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가나다 순으로 쭉 떠 있어요. 자, 위에서 색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걸 눈여겨봅시다. 여기서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은 위암에 대해서 찾고 싶다. 근달 같은 위암이니까 이응으로 가야 되겠죠. 자, 이응을 누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위암을 찾으면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위암이니까 여기 있죠? 자, 그런데 여기 기역니은 순으로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좀 특별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른쪽에 기호들이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는
동그라미 기호 속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여기는 보니까 사각형 파란 박스 안에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동그라미 속에 체크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이 화면이 전환되면서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여기 화면이. 그런데 여기 파란 박스 속에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것은 이걸 클릭을 하면 새로운 창, 즉 탭이 열립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홈피가 열리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위암 같은 경우는 여기 이 화면이 전환돼가지고 이 홈페이지에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자세한 것으로 안내를 해주는 격이 돼요. 자, 이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어디로 갔는지. 자, 여기 보니까 홈페이지가 달라졌죠. 국가암정보센터. 그러니까 전문적인 홈페이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암에 대해서 더 자세히 쭉 알아볼 수가 있어요. 위암에 대한 것이. 자, 요약 설명에서부터 발생 부위, 위험 요인, 일반적 증상, 치료 방법, 일상생활, 식생활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클릭해 보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려면은 여기서는 이랬을 때는 홈페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려면 이전 페이지를 누르면 안 됩니다. 여기 맨 상단에 보면은 방금 클릭했던 내가 알고 싶은 암 이게 있죠? 여기 오른쪽에 X 표시가 있습니다. 자, 이걸 클릭을 하면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 동그라미에 체크되어 있는 데를 한번 볼까요? 자, 방금 위암은 파란 박스 속에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체크 이후 바로 위에 보니까 원형 탈모라는 게 있죠. 자, 이걸 여기는 새로운 홈페이지가 뜨지 않고 바로 이 홈페이지에서 전환이 되죠. 화면만 전환돼 가지고 보여주죠. 자, 원형 탈모에 대한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가 탈모가 왜 생기는지 이렇게 쭉 읽어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검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휠을 올려볼까요? 네,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심내혈관 질환 정보다 이걸 클릭을 했더니 뇌졸중에 대해서 나오죠. 자, 뇌졸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뉴 중에서 다 볼 수는 없고 여기 끝에 예방이 있네요. 자, 예방을 클릭을 해볼까요? 자, 예방 생활 수칙이 쭉 나와 있어요. 금연, 술 줄이기, 싱겁게 먹기, 꾸준한 운동, 적정 체중 유지, 즐거운 마음 갖기, 정기적 검사, 꾸준한 치료, 발생 즉시 병원 이송. 자, 요것만 알아도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겠다는 것을 대강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휠을 이렇게 올렸으면은 왼쪽에 보니까 심혈관 질환이라는 게 있네요. 자, 이걸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혈관 질환 중에서 여기 보니까 심폐소생술이라는 게 있네요. CPR. 자, 요즘에는 심폐소생술로 위급한 경우에 살아나는 경우도 있죠.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싶을 때 이걸 봅니다. 자, 심폐소생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 동영상이 있네요. 자, 동영상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심정지가 발생하면 혈액순환이 즉시 중단됩니다. 심폐소생술은 정지된 심장을 대신하여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응급처치입니다. 심정지 발생부터 가능한 빨리, 늦어도 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 시작돼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영상을 보면서도 심폐소생술 하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의료기관 찾기가 있죠. 여기 메인 메뉴에.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의료기관 찾기에는 검진기관, 병원, 약국 뭐 이렇게 쭉 있죠. 권역별 뇌혈관 질환 섹터. 자, 검진기관을 한번 찾아보겠는데 검진기관 찾기 여기 보면은 홈페이지 주소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도 보니까
시도 선택이 있고 시군 구 선택이 있죠. 자, 시도 선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경기도이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를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 구 선택을 하니까 시군구는 여기 화성시인데 제일 끝에가 있네요. 자, 그래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요. 검진기관들이. 여기서 자기가 찾고 싶은 검진기관, 예를 들어서 건강한 내과의원이 있네요. 여기 상세를 보면 됩니다. 자, 상세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내과의원에 대한 전화 연락처라든가 진료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급할 때 의료기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전 단계로 가려면은 맨 위에 있는 메뉴가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 X 표시를 누르면 다시 국가건강정보 포털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메뉴들이 만성질환 건강통계라든가 알림정보, 포털 이용 안내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만은 이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필요할 때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건강과 의료관계 정보 보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